베트남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과정을 이 한국이 공산화를 저지한 것과 비교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여기서 한 10가지 정도를 비교를 했어요. 월남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은 월남이 2차 대전 때 그 전에는 인도차이나 그 반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뭐 그 전에는 한때는 명나라 중국의 지배를 좀 받았었고 우리나라처럼 좀 저항의식이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또 이제 한참 문화권도 있고 또 한국하고 인도차이나 월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반도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죠.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 두만강으로 해서 중국과만 국경이 연결되어 있지만 인도차이나 반도 월남 쪽은 다른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쪽하고 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과 이웃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길쭉하죠. 영토도 우리나라보다도 좀 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25 전쟁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반공 그리고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게 자유와 반공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를 격퇴하고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거. 전쟁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유를 지킨다. 근데 이제 월남전에서의 전쟁의 대의명분은 무엇이냐? 이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미군이 프랑스군에서 대탈화가 들어간 것이 한국전쟁 휴전협정 끝나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프랑스에 군사 원조를 했다가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그것도 정규군이 아니고 그린베르라 그래가지고 특수부대 케네디가 만든 그린베르 특수부대만 일부만 들어갔거든요. 특수부대. 근데 월남은 이 2차 대전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복잡이 되는데 그 이제 일본군이 프랑스군이 독일군에 의해서 파리가 함락되면서 비시 정부가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 일본군이 그것을 기회를 노려가지고 하노이 자유공항이라든가 이런 인도차이나 반도 들어갈 때 비시 정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한 이중 구조를 프랑스군과 비시 정부의 관료들하고 합작을 한 이중 정부가 인도차이나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군이 물러갔죠. 미군에 쫓겨서 물러나고 본토로 물러가고 북부에는 길쭉하지 않습니까? 인도차이나 반도가. 북부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군대가 들어왔고 남쪽에는 영국군이 먼저 들어왔어요. 영국군이. 근데 1948년 49년 국공내란으로 해가지고 내전으로 해가지고 장개석 군도가 코너에 몰리면서 병력이 중국 대륙으로 철수를 하고 그 사이에는 누가 그 자리를 메꿨냐? 모택도 군대가 그 자리에 들어온 게 아니라 1940 무슨 5년입니까? 이미 호주민 군대가 거기에서 독립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베트민, 예? 말하자면 월맹이라 그러죠. 월맹의 원조된 월맹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할 때 베트민이라 그랬죠. 베트민 공화국이 베트민 민주공화국이 결성이 되었고 건국이 되었고 그 수장이 소위 그 유명한 호치민입니다. 근데 호치민은 독립운동가고 민족주의자이지만 공산주의자이죠. 골수 공산주의자고 레닌의 모스크바의 이런 지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았던 막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2차 대전 때는 미군의 원조도 한때 받은 적도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호치민 하면 누굽니까? 독립운동의 건국의 아버지예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치민이 주장하는 게 반제 식민지 전쟁이었는데 호치민이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이 그러면 인도차이나 반도를 들어가게 되는 명분이 뭐냐, 미국이. 우리나라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공산주의를 격퇴하고 자유를 수호하겠다 아닙니까? 그러면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대통령들, 케네디, 존슨, 닉슨이죠. 제일 처음에 케네디 행정부가, 케네디 이전에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군사 원조를 준 거 아닙니까? 이 프랑스 군대에 인도차이나에서 주둔한 디엔비엔프 그 전투 그 전후에서 미국이 원조를 좀 해주는데, 물론 그 뭐 디엔비엔프 전투에서는 프랑스군이 패배하면서 완전히 그 1954년입니까? 이 미군한테 완전히 인도차이나 지배를 맡기는데,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인도차이나에 개입하게 되는 명분은 뭐냐? 자유가해죠. 도미노 이론입니다. 도미노. 그러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월남이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은 버마, 타일랜드, 태국이요, 태국, 버마, 또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 전체가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신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케네디 특전 그랜베르 투입되죠. 그 다음에 하이퐁 항구 폭격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입했던 존슨 행정부 시절, 그 다음에 닉슨 행정부 시절에 오면서 아이젠하워 케네디, 그 다음에 이제 존슨 닉슨 행정부 시절에 오면서 무려 10년 이상 미국이 개입하게 된 그 논리는 뭐냐? 도미노 이론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미노 이론의 논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 베트남이 공산화되어도 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공산화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뭐 사실화됐지만, 그런 논리가 부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EJ 전략이죠. 소련 공산주의와 중국 공산주의는 뭔가 다르다. 그럼 그 틈을 이용해서 EJ 전략으로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소련 공산주의를 견제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굳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미군들 희생시켜가면서 비싼 물자 전쟁을 해가면서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거예요. EJ 전략으로 나가자. 그래서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전략이 다르다. 미국이 개입한 거는 월남전과 한국전과의 개입의 논리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에 투입된 군대가 제가 말씀드렸죠. 유엔군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유엔이 승인한 나라입니다. 유엔군이 들어왔습니다. 16개국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월남전도 한국처럼 유엔에 유엔군을 참전 병력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미국이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 아닙니까? 근데 빠꾸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상임 이사국에서는 한 나라만 하면 파병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미국은 할 수 없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에게 도움을 지원했죠. 소위 다국적 군대를 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필리핀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전투병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명분이 훨씬 약하다는 얘기예요. 다국적 군대가 투입됐지 유엔군이 투입된 것은 아니다. 예, 하는 점이고. 네 번째는 이제 군의 군사 전략의 차원인데, 한국에서 유엔군이 싸운 것은 전쟁의 그런 형태를 볼 때, 양태를 볼 때, 물론 제한적이지만, 그건 무엇입니까? 정규전이죠. 정식 군대와 군대 간의 치열한 탱크전, 그 다음에 공중전, 폭격, 육박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월남전은 정규전이 아니에요. 정규전이 아니게 유격전 게릴라 전쟁 알죠? 이 게릴라 전쟁은 적이
정식 군대인지 민간인지 구별 안 되는 게릴라전 아닙니까? 전시와 평시, 지형 지물,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이 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캄보라치라 해가지고 위장 전술 많고 게릴라들이 의한 유격 전쟁이었는데 미국이 덩치가 큰 나라고 서로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말하자면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농구가 럭비 농구하고 럭비 풋볼 아닙니까? 근데 럭비 풋볼하고 농구인데 럭비 한번 봅시다. 깨끗하게 그 유니폼 입고 적과 아군이 분명히 구별되죠. 오픈 필드에서 승패가 해가지고 커터백이 던져가지고 볼 해가지고 골이 들어가서 해서 승부가 하면 깨끗이 끝납니다. 게임 오버. 근데 게릴라전은 게임 끝나는 거 봤습니까? 게임 안 끝납니다. 그리고 복장도 뭡니까? 민간인 복장인지 무슨 복장인지 복장이 적하고는 분간이 안 돼요. 미군이 1차 대전, 2차 대전 수행하면서 게릴라전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이해가 아주 부족합니다. 물론 한국전에서는 여기서 게릴라들하고 북한군 게릴라들하고 싸우는 것은 주로 한국군이 했었지만은 그렇게 그 베테랑들이 미군들이 그렇게 능숙한 베테랑들이 특수부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게릴라전에서 결국은 미군이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아까 일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전에서는 한국의 군수물자를 떼주는 군수기지죠. 백업 후방기지. 후방기지가 일본이라는 그 미군이 썼고 공업화 되었던, 물론 폐진했지만은 막강한 공업화를 자랑했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전 수행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데칼로스 메가드가 거기 군정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래 하면 저래라 하면서 명령에 의해서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안보의 위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도차이나의 월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자 월남을 백업할 수 있는 기지가 없단 말이에요. 군수기지가 필리핀, 대만 한참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와이, 호주, 뉴질랜드 하고 어떤 그 과거의 식민지 시대 관계 별로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관계는 해나타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식민지 상태였지만 과거에 한때 30 몇 년 동안에 서로 왕래도 하고 지리도 많이 알고 이런 뭔가 이 같이 긴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6.25 때 이게 이런 그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이 미국을 중간으로 매개체로 해가지고 미국이 뒤에서 푸시를 하면서 이렇게 한일 관계를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다가 연결고리로 얽으면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월남을 강력하게 후방에서 도와주는 기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만이 도와줬습니까? 필리핀이 도와줬습니까? 호주가 도와줬습니까? 뉴질랜드가 도와줬습니까? 이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문제인데요. 이 고딩디엠 정권이 이제 그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쿠데타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10차례 쿠데타로 해가 나중에 티우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디엠 정권이든지 티우 정권이든지 실패한 게 뭐냐면은 농지개혁이 실패한 농지개혁이 실패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TM 정부 시절인데 TM이 그 가톨릭이었지 않습니까? TM이 가톨릭에서 차별 정책을 했어요. 불교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계하고 소외된 불교계하고 TM 정부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불교계하고 가톨릭계하고의 갈등,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망조가 들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을 이렇게 보더라도 뭐 좌우 갈등은 좀 있었는데 종교 갈등은 이렇게 이 인도 차이나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했어요.
여기는 개신교 영향이 약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단체 그런 것이 좀 없었다 하는 종교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도 누리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투철한 반공 지도자이면서 미국 통인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죠. 존재했죠. 이게 참 행운인데, 이 나라 행운인데, 월남에는 군 출신들이 많았죠. 군 장성들이 이런저런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을 잘 알거나, 미국 장성들에 대해서 소통을 능란하게 하거나,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미국 여론에 호소하거나,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승만과 같은 그런 반공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없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라든가 이런 전후에도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내노라는 어떤 그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유학 갑니까? 미국 안 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어떻게? 프랑스로 가죠. 영국으로 많이 가요. 프랑스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이 세계의 지도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 통이 부족했던 거예요. 정기 지도자라든가 법조계라든가 이런 교육계라든가 월남의 지도자들 중에서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 이런 그룹들이 부족했다 하는 점을 한국에 비해서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월남군 군부의 좀 모습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4.3 제주 사건이라든가 여순 반란 사건에서 그걸로 인해서 군의 수군 작업을 대대적으로 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리한 이후에 6.25가 터져서 참 다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군이 이제 월남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같이 작전도 하고 이러하지만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군사 기밀이 참 많이 노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월남군 이 장교 중에서는 월맹군과 내통하는 군 간첩이 있었다, 불락지들이 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월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자료에 보면은 이 장성급 중에서도 핵심적인 불락지 간첩들이 상당한 수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월남군이 이 안에 있는 군 불락지들 이것을 정리를 못하면서 정보가 새면서 효율적인 군 작전을 할 수가 없었다. 미군과 월남군의 효율적인 합동 군사 작전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선엽 장군, 이번에 백세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참 그 돌아가신 그 시점도 정말 시기적절한 타임리, 우리 안타 치는 거 왜 야구장 가면 왜 딱 결정적인 때 안타를 치거나 해가지고 점수 내는 그런 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타임리 히터. 예? 이 사망의 시점도 참 타임리 히트예요. 박원순 시장이 자살인지 어떤지 하여튼 희한한 사건이 터졌는데 여론이 쏠려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할 때 백살의 그 유교의 영웅 노장 다부성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딱 그 다음날 사망하니까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6.25를 리멤버 6.25 아닙니까? 6.25를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 국군 6.25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군의 이야기, 미군 장성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25의 가정을 잊어버리면요, 대한민국 미래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9번째로 한 번 더 보면은 아까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소위 이야기했죠. 중복이 되는데, 우리는 6.25 직전에 49년 6월에 농림부 장관 조병암에 의해서 농지개혁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농민들이 완장차고 행패해 버리는 그런 것이 덜했다.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선동해서 같이
어? 이저 방공인사 때려잡자고 완장창 그런 것이 훨씬 적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남의 경우에는 농지개혁이 실패를 합니다. 농지개혁을 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농지개혁을 못하니까 지주계급하고 이런 충돌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콩강 일대 이런저런들 해가지고 물론 산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작인들이 많이 이런 베트콩 이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를 베트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트콩의 동조 세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세를 하고 반정부 무장투쟁한 베트콩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월남 공산화의 지지 세력, 지지 핵심 세력으로 가담을 한 것이 월남의 농민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뭐예요? 농지개혁에 실패를 해서 공산주의자들의 감언이들의 이 무상배분 무상배분 해주겠다는 농지개혁 이런 감언이들에 속아가지고 그 베트콩에 가입을 했던 것이죠. 농지개혁에 실패한 것이 결국 월남공산에도 한 요인이다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0번째로는 자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메카시즘 미국 내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소탕하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파급됐다 그랬죠. 그것이 언론의 힘을 얻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정계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월남전 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른데 뭐냐면은 월남전은 임기 1년의 지연병 제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자, 병력을 모아가지고 월남에 미군들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대학을 가면 군대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군대 안 가도 된다. 지원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복무가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돈 있는 그 자녀들, 빽 있는 자녀들은 너나 나나 어떻게 됩니까? 대학을 입학을 하면서 월남전에 참전을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간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이 대학교 못 간 친구들이 월남전에 갔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될 전쟁으로 캠퍼스에 나오게 되는 거야. 예? 이건 this is wrong, 잘못됐다. 반전을 해야. 자기는 대학 와서 군대를 안 가고 군대 간 고등학교만 졸업한 애들은 군대 가니까 흑인들이라도 애들은 군대 가게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불평등한 사회. 반전운동 여기 하는 모티브가 제공되게 되는 것이고 헨리 폰다라는 그 유명한 여배우 60년대에 아주 맹렬하게 반전운동했습니다. 언론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대학에서 언론들이 앞장을 서고 특히 이 존슨 행정부 말기 68년 테트 공세입니까? 구정공세. 베트콩들의 구정공세 이후부터 해서 유럽하고 미국 전역에 반전 분위기가 확 파급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상원 하원 선거하죠. 우리나라 지자체 선거처럼 선거가 많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4년마다 뽑죠. 미국 의회 2년마다 뽑죠. 상원 하원 뽑죠. 그러면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이 파퓰리스트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죠. 아이고 전쟁 빨리 끝내겠습니다. 뭐 군목 뭐 어쩌게 뭐 빨리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오겠습니다. 자꾸만 좋은 이야기 할 수밖에. 전쟁 빨리 끝내고 좋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유권자들 군대 간 부모들 표 얻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샬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던 마샬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7년 전쟁은 못하겠다. 대통령 임기가 4년마다 선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7년짜리 전쟁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민주국가에서는. 유권자들 압력 때문에 전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존슨 대통령
말기 하고 닉슨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닉슨이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선거 공작으로 전쟁을 끝내겠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젠하워도 여러분 저 6.25 때 대통령 선거 트루만은 메가더 해임 이후에 출마를 안 하고 이 선거 기간에 해가지고 공약이 뭡니까? 한국 전쟁 빨리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가지고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전쟁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내려고 왔잖아요. 민주국가는 그래요. 그래서 반전 분위기. 월남전은 미국은 야전에서 패한 게 아니라 이미 어디서 패했습니까? 미국 본토에서 패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언론에서 매일 가면 데모, 월남전 가면 안 된다는 이런 거 저는 보도가 되죠. 데모 하는 건 이렇게 젊은이들이 대학가에서 반전 운동을 하는데 월남전에서 투입할 수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반전 분위기에서 결국은 전쟁이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월남전은 TV워라 그랬어요. 카메라 전쟁. 언론, TV 전쟁이다. 언론이 통제가 안 되니까 쉐리를 카메라 들고 어찌 됩니까? 승려가 여러분 신나 뿌려가지고 불을 지르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 죽거나, 아니면 구정공세 때 사이공 미 대사관이 이 베트콩에 의해서 몇 시간 점령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터지면서 총알 날아가면서 죽고 끌어당기고 하는 이런 전투 장면을 갖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여과 없이 미국 시청자들한테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이길 줄 알았는데 미 대사관이 점령당했다 베트콩한테. 미국의 유권자들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내 아들이 거기 가서 피를 흘렸다? 여러분 영화의 전투씬도 끔찍한데 자신의 가족들, 당사자들,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피가 터지고 사람이 죽고 당하고 대사관이 이렇게 점령당한 것을 모습을 본 유권자들이 그걸 봤을 때,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서